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뻔했던 사건, 바로 독일의 소련 침공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학자, 군사 전문가, 경제 분석가, 그리고 정치학자의 관점을 넘나들며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제 역사와는 다른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각국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탐구하며 각 시나리오가 우리의 현재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역사에서 독일의 소련 침공, 즉 바르바로사 작전은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전선이라는 거대한 전장을 열었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패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히틀러가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시나리오 1,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의 지속 및 영국과의 평화협상 시도. 이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1939년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예정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소련과의 협정을 파기하는 대신 서쪽 전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1940년 프랑스가 항복한 이후 독일은 영국을 압박하며 평화협상을 시도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소련 침공 준비로 인해 영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가상 현실에서는 독일이 영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인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 유지, 영국 침공받아사자 작전의 부담 증가. 결과 정치 영국은 굴욕적인 평화 조건에 유럽 대륙에서의 독일 패권 인정을 수락하거나 독일의 공습과 해상 봉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영국이 항복한다면 유럽 대륙은 완전히 독일의 영향권 아래 놓입니다. 경제 독일은 유럽 대륙의 경제를 통합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종결된다면 독일 경제는 정상적인 산업활동으로 전환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연합국의 해상 봉쇄와 독일의 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군사 독일 국방부는 동부전선에 투입될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서부전선, 대서양에 재배치합니다.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여 영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미국의 참전을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기술 독일은 로켓, 제트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참전이 임박한다면 이러한 첨단 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유럽 대륙 전역에 나치 이데올로기가 확산됩니다. 점령지와 위성 국가들은 독일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강요받게 됩니다.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인종 청산 정책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관계 소련은 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유지하며 잠시 안정을 되찾지만 독일의 유럽 장악이 가속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독일 패권의 위협을 느끼고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참전을 결정할지 어려운 선택에 놓입니다. 연쇄효과 유럽의 완전한 독일화는 냉전의 양상 자체를 바꿉니다. 만약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다면 동서냉전 대신 민주주의 진영 vs 전체주의 진영이라는 보다 명확한 구도의 새로운 세계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한다면 독일은 소련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장기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로 독일이 유럽 대륙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경제력과 잠재력은 여전히 큰 위협으로 남습니다. 또한 소련 역시 독일의 야욕을 영원히 자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소련의 독일 선제 공격 및 전면전 발발. 이 시나리오는 소련이 독일의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오히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스탈린은 실제 역사에서 독일과의 국경에서 대규모 병력 증강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독일을 기습하는 것입니다. 원인 독일의 끊임없는 팽창 정책, 독소 불가침 조약의 허점, 그리고 소련의 정보기관이 파악한 독일의 침공 계획에 대한 불안감. 결과 정치 전쟁 초기 소련의 선제 공격으로 독일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군사적으로 준비된 상태였기에 초기의 충격을 극복하고 강력한 반격을 개시합니다. 전쟁은 동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며 양측 모두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소련이 초반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독일은 실제 역사보다 더 깊숙이 소련 영토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양국의 경제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며 전쟁 물자 생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소련의 광대한 영토와 자원, 그리고 독일의 산업 생산력이 충돌하며 유럽 경제는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연합국과 미국의 지원이 소련에 집중될 경우 독일 경제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군사 동부 전선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파괴적인 양상을 띨 것입니다. 소련의 초기 공격으로 독일의 기동전이 주춤할 수 있지만 독일의 효율적인 반격으로 전선은 불안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극심한 소모전을 겪게 됩니다. 기술 소련은 독일의 군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핵무기 개발 경쟁이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 역시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문화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됩니다. 소련은 대조국 전쟁의 양상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독일 역시 볼셰비키와의 투쟁을 내세우며 내부 결속을 다질 것입니다. 국제관계 연합국, 특히 미국은 소련을 지원하며 독일을 견제하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독일이 소련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미국의 참전 결정 시점이 늦춰지거나 양측 모두에게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 틈을 타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연쇄효과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입니다. 만약 독일이 소련을 격퇴하고 승리한다면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독일의 영향력이 미치는 광대한 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반대로 소련이 승리하거나 혹은 양측이 극심한 소모전 끝에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를 맞이한다면 독일은 쇠퇴하고 소련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이후의 냉전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련의 선제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독일의 산업 능력과 군사적 효율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 다른 세력,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의 개입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3 독일의 동유럽 집중 및 소련과의 긴장 완화, 미국의 부상. 이 시나리오는 독일이 소련 침공 대신 동유럽과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집중하고 소련과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즉 히틀러의 생활권 확장이 소련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인 소련 침공의 엄청난 위험 부담 회피, 영국과의 전쟁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독일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 유지 필요성. 결과 정치 독일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발칸반도 국가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시킵니다. 하지만 소련과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제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영국은 고립되거나 독일과의 제한적인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맺게 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독일 패권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지만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수단에 집중합니다. 경제 독일은 동유럽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력을 강화합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종결된다면 유럽 대륙은 독일 주도의 경제권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반발과 미국의 견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련은 독일과의 긴장을 완화하며 내부적인 경제 발전과 군비 증강에 힘쓸 것입니다. 군사 독일은 동유럽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군사력을 집중합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없다면 대규모 육군 병력의 소모를 줄이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소련 역시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기술 독일은 로켓, 제트기,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에 자극받는다면 핵무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련 역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 독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나치즘의 영향을 확산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이념적 갈등은 시오니즘, 민족주의 등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교, 민족,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독일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세계는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 대륙, 소련, 그리고 미국의 세력권으로 나뉘는 다극체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이 독일의 팽창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서 독일 - 소련 - 미국 간의 복잡한 세력 균형 게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만약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대의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부재 또는 다른 형태의 통합 나치의 유럽 지배가 장기화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기반의 유럽연합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독일 중심의 경제, 정치적 통합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전의 다른 양상 소련의 힘이 약화되거나 혹은 독일과의 전쟁으로 극심한 소모전을 겪었다면 미국 중심의 냉전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소련 또는 독일과 미국 간의 새로운 세력 균형이 세계 질서를 규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지연 또는 무산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국가 건설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나치즘의 유럽 지배가 장기화되고 홀로코스트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이스라엘 건국 시기나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경로 변화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은 많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독일이 소련 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제트기, 로켓, 핵무기, 그리고 컴퓨터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나리오 3. 독일의 동유럽 집중 및 소련과의 긴장 완화, 미국의 부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것은 히틀러의 이념과 군사적 목표에 부합했지만 이는 엄청난 위험 부담과 함께 실제 역사에서처럼 독일의 자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1은 영국과의 전쟁 지속 가능성과 소련의 잠재적인 위협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은 독일의 이념적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는 나름의 개연성을 가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퍼센트 약 40%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는 독일이 소련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가능성입니다. 현대 세계 변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 대륙의 최대 강국으로 군림하며 소련은 이에 맞서는 또 다른 강대국으로 미국은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이념 대립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국제관계와 기술 발전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 역사를 통해 실제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